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해외 직관 물건값이 왜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지, 또 뉴스에서 맨날 나오는 저 환율이란 게 대체 우리 생활에 무슨 상관인지 궁금해 본 적 없으세요? 이 모든 것들 뒤에는요, 바로 국제통화제도라는 아주 거대한 규칙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규칙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무너져 왔는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교수님, 근데 그런 국제적인 규칙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냥 나라마다 자기 나라 돈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에요. 만약에 말이죠. 이런 규칙이 없다면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마다 환전 수수료가 폭탄이 되거나 우리가 즐겨 쓰는 수입품 가격이 막 롤러코스터를 탈 수도 있어요. 이 규칙은 세계 경제라는 거대한 배를 안정적으로 항해하게 하는 일종의 닷 같은 거거든요. 이 닷이 흔들리면 우리 모두의 경제가 거친 파도에 휩쓸릴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국제통화제도란 전 세계가 함께 정한 돈의 게임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환율은 어떻게 정할 건지, 어떤 나라의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누가 어떻게 도울 건지, 이런 것들을 정해놓은 거대한 약속이죠. 바로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놓고 국제무역도 하고 투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탐험은 바로 여기, 김인준 교수님의 국제경제학 교과서에서 시작합니다. 이 책을 우리의 길잡이로 삼아서 인류가 어떻게 하면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통화 제도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해 왔는지, 그 수많은 실패와 성공의 역사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첫 번째 탐험지는 바로 금이 지배하던 시대 근본이제입니다. 이 시스템은요, 마치 아이언맨의 첫 번째 슈트, 마크 1 같았다고 할 수 있어요. 금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서 엄청나게 강력한 안정성을 줬지만 막상 경제 위기 앞에서는 너무 뻣뻣해서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했거든요. 교과서에 나온 정의처럼 근본이제는 모든 나라의 화폐 가치를 금에 딱 묶어두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1달러가 금 1g이고 1파운드가 금 2g이라고 정해놓으면 환율은 언제나 1파운드당 2달러로 고정되는 거죠. 아주 간단하죠? 덕분에 19세기 국제무역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안정적이었는데 왜 무너진 건가요? 좋은 지적이에요.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두 번의 아주 큰 충격이 보이죠? 첫 번째는 1차 세계대전. 각 나라가 전쟁 자금을 마련하려고 약속보다 돈을 막 찍어내면서 금과의 연결고리가 약해졌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1930년대 대공황이 닥치자 각 나라는 국제적인 약속보다는 당장 우리나라 경제부터 살리는 게 급해졌어요. 결국 이 금의 갑옷이 너무 무겁고 불편해지니까 스스로 벗어던진 셈입니다. 이 금 본위제가 무너진 다음에 세계 경제는 정말 대혼란의 시기를 겪었어요. 서로 자기 나라만 살겠다고 보호무역을 하고 환율 전쟁을 벌였죠. 이 끔찍한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승전국 대표들이 미국 브레튼우즈라는 곳에 모여서 새로운 판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딱 하나. 다시는 이런 혼란에 겪지 말자. 바로 이거였습니다. 여기서 탄생한 새로운 설계도가 바로 이겁니다. 첫째, 금하고 직접 바꿀 수 있는 돈은 전 세계에서 오직 막강한 경제력을 가진 미국 달러뿐이다. 금 1온스당 35달러로 딱 정했죠. 둘째, 다른 모든 나라의 돈은 2달러의 가치를 고정시킨다. 그러니까 달러가 세계 경제의 태양이 되고 다른 통화들이 그 주위를 도는 행성처럼 된 거예요. 셋째, 이 질서를 잘 유지하고 혹시 위기에 빠진 나라가 있으면 도와주기 위해 IMF, 즉 국제통화기금을 만들었습니다. 바야흐로 달러가 왕이 된 시대가 열린 겁니다. 정말 똑똑한 설계였죠? 한동안 세계 경제는 이 시스템 덕분에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 안에는 처음부터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아주 치명적인 모순이 딱 숨어 있었어요. 이게 바로 교과서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트리핀의 딜레마라는 겁니다. 논리는 의외로 간단해요. 자, 보세요. 세계 경제가 크려면 중심이 되는 돈, 즉 달러가 전 세계에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미국이 달러를 계속 찍어서 공급하면 시중에 풀린 달러의 양이 미국이 가진 금보다 훨씬 많아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저 달러가 진짜 금하고 같은 가치가 있을까 하고 의심하게 되겠죠? 달러를 풀자니 신뢰가 무너지고 신뢰를 지키자니 달러를 묶어야 해서 세계 경제가 멈추고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겁니다. 결국 이 트리핀의 딜레마는 현실이 됐습니다. 특히 미국이 베트남 전쟁 때문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쓰면서 재정 적자가 심각해졌고 가지고 있는 금보다 훨씬 많은 달러를 찍어냈어요. 불안해진 다른 나라들이 너도 나도 우리 달러 줄 테니 약속대로 금으로 바꿔줘 라고 요구하기 시작한 거죠.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 1971년 닉슨 대통령은 바로 이 교과서 문장 그대로 금 퇴환 정지라는 폭탄 선언을 해버립니다. 더 이상 미국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죠.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의 심장이 멎어버린 거죠. 세계 경제를 굳건히 떠받치던 달러와 금의 단단한 연결고리가 툭 하고 끊어져 버린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우리가 이걸 닉슨 쇼크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변동환율제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요, 마치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가 수많은 멀티버스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 같아요. 각 나라의 통화가 시장의 힘에 따라 자유롭게 움직이니까 훨씬 유연하지만 그만큼 환율이 하루아침에도 급변하는 정말 예측 불가능한 세상이기도 하죠. 닉슨 쇼크 이후에 한동안 혼란기를 거쳐서 1976년에 주요국 대표들이 자메이카의 킹스턴이라는 곳에 모여서 새로운 규칙에 합의를 합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듯이 이걸 킹스턴 체제라고 부르고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국제통화제도의 기본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바뀐 거예요? 네, 핵심만 딱 짚어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제 더는 달러의 환율을 묶어두지 않고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자유롭게 가치가 결정되는 변동환율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둘째, 수천 년 동안 화폐의 기준이었던 금의 역할을 통화 시스템에서 공식적으로 퇴출시켰어요. 이제 금은 그냥 귀금속일 뿐이죠. 셋째, 이렇게 자유로운 시스템 속에서 각 나라가 너무 무책임한 정책을 펴지 않도록 IMF의 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킹스턴 체제 역시 완벽한 해답은 아니었어요. 교과서에도 나오듯이 멕시코, 아시아, 러시아 같은 수많은 나라들이 이 변동환율제 아래서 급격한 자본 유출 때문에 끔찍한 외환위기를 겪었죠. 유연성을 얻은 대신에 금융 불안정성이라는 새로운 숙제를 떠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숙제를 풀기 위해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걸어온 여정을 이 차트 하나로 요약해 볼 수 있겠네요. 보세요. 근본 위제는 안정성은 아주 높았지만 유연성이 제로에 가까웠고 지금의 변동환율제는 유연성을 극대화했지만 안정성이 부족하죠. 브레튼 우즈는 그 중간 지점을 한번 찾아보려 했던 시도였고요. 결국 국제통화제도의 역사는 이 안정성과 유연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온 정말 길고 긴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 결국 완벽한 정답은 없는 거네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어쩌면 완벽한 정답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정답을 딱 아는 게 아니라 이 질문을 계속 던지는 과정 그 자체예요. 이 복잡한 역사를 이해하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뉴스의 환율 변동이나 경제 위기 소식에 막연하게 불안해하는 대신에 그 뒤에 숨어있는 거대한 힘의 흐름을 읽어내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되는 겁니다. 국제경제학, 처음엔 분명 거대하고 복잡하게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여정을 이해했다면 여러분은 이미 세계경제라는 거대한 파도의 흐름을 읽는 멋진 서퍼가 될 준비를 마친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세상을 분석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를 지금 막 손에 넣으셨습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